하버드 심리학과에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두 그룹의 사람들을 모아 3주간 반복 작업과 새로운 작업을 비교하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매일 같은 퍼즐을 풀게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매일 다른 퍼즐, 새로운 문제, 새로운 자극을 주었죠. 처음 일주일은 당연히 새로운 퍼즐을 풀던 사람들이 조금 더 즐거워했습니다. 도파민이 강하게 분출됐고 흥미도 높았고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3주가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하던 그룹은 집중력 저하, 의욕 감소, 도파민 피로가 생겨 성과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매일 같은 퍼즐만 반복했던 그룹은 처음에는 지루함을 느꼈지만 3주차가 되자 문제 해결 속도, 창의성 점수, 집중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뇌 MRI를 찍자 반복한 그룹은 전전두피질 PFC 강하게 활성화된 반면 새로운 자극을 받은 그룹은 PFC가 피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새로운 자극은 뇌를 흥분시키지만 반복은 뇌를 성장시킨다. 그리고 이 실험은 전 세계 성공학 리더십 연구자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돌려주었습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만이 끝내 성공한다. 이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구가 아닙니다. 뇌 구조의 문제이고 도파민 시스템의 문제이고 인간 본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들은 당신이 왜 지루한 일을 3일도 못 버티는지, 성공한 사람들은 왜 지루함을 사랑하는지, 새로운 자극만 찾는 삶이 왜 평생 가난을 만든지, 이 모든 걸 뇌과학적으로 밝혀줄 것입니다. 첫째, 인간의 뇌는 원래 새로움을 좋아하도록 진화했다. 우리가 유튜브 쇼폼을 끊지 못하고 새로운 레스토랑을 검색하고 운동도 새로운 종목만 찾고 취미도 빨리 질려하는 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새로운 자극은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리는 위협일 수 있고, 새로운 냄새는 독성일 수도 있고, 새로운 흔적은 먹잇감일 수도 있고, 새로운 지역은 위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새로운 것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반응을 일으키는 핵심이 도파민 보상 시스템입니다. 도파민은 재미를 위해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 생존이라고 판단할 때 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상을 보면 즐겁고, 새로운 뉴스가 뜨면 클릭하고, 새로운 방법을 보면 혹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흥분합니다. 문제는 21세기에는 새로운 자극이 너무 넘쳐난다는 것. 핸드폰만 열어도 1초에 10개 이상의 자극이 들어옵니다. 뇌는 원래 하루 34번 새로운 자극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하루에 30만 400번의 새로운 자극을 소비합니다. 그러니 반복 루틴 지속 누적 같은 성공 공식을 뇌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둘째, 새로운 자극을 많이 받을수록 뇌의 집중력은 약해진다. 스탠포드의 어라우절 시스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자극을 많이 받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집중 지속 시간이 42% 감소합니다. 새로운 SNS, 새로운 영상, 새로운 정보, 새로운 파는 상품, 새로운 운동법. 이건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의 쾌감은 전전두피질 PFC를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PFC는 계획, 집중, 충동 억제, 장기 목표 유지, 자기 조절, 인내, 이 모든 걸 담당하는 뇌의 핵심 부위입니다. 새로움에 도파민이 계속 분출되면 PFC는 지쳐버립니다. 이걸 도파민 피로다퍼마인 퍼티그라고 합니다. 도파민 피로에 걸린 사람은 10분도 책을 못 읽고 1시간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운동도 23일만 하고 포기하고 루틴은 3일마다 바꾸고 목표는 일주일마다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도파민 피로는 지루한 일을 못 버티는 뇌를 만든다. 지루함은 PFC가 일을 시작하기 위한 신호인데
이 신호가 고장 나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다님. 이것이 바로 왜 99%가 성공하지 못하는지의 핵심 원인입니다. 셋째, 지루함은 뇌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버드 뇌영상 연구에서 반복되는 일을 할 때 뇌의 혈류가 특정 부분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게 발견됐습니다. 바로 전전두피질 PFC과 기억학습을 담당하는 헤마히포캠퍼스입니다. 즉, 지루함을 견딜 때 뇌는 안정적 성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새로운 자극을 찾을 때 뇌는 흥분만 하고 성장 모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버드 교수는 아주 상징적인 말을 남겼죠. 지루함을 견디는 동안 인간은 가장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지루한 상태는 PFC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PFC는 인간의 사고, 인내, 계획을 담당합니다. 즉, 지루함을 견딜 수 있다는 건 이미 뇌가 부자 뇌 구조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워런 버핏은 지루함을 무기로 사용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지루해하는 일을 평생 반복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같은 방식으로 보고서를 읽고 매일 같은 원칙으로 투자합니다. 반복이 지루해서가 아닙니다. 반복이 뇌를 강화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버핏의 하루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반복, 반복, 또 반복. 그가 말하죠. 지루한 반복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버핏의 강점은 선택이 아니라 뇌 구조입니다. 그의 뇌는 반복을 사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일론 머스크도 반복의 괴물이다. 머스크는 엄청난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의 진짜 성공 비밀은 반복입니다. 스페이스X는 같은 날 같은 공정, 같은 검토를 매일 반복합니다. 머스크는 하루에 57시간을 단순하고 지루한 공정 파악에 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혁신은 반복된 검토에서 나온다. 머스크도 똑같습니다. 그의 강점은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여섯째, 새로움 중독은 가난한 사람의 뇌 구조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매일 같은 루틴을 버티지 못합니다. 새로운 다이어트, 새로운 운동, 새로운 공부 방법, 새로운 수입 구조, 새로운 목표, 새로운 계획, 새로운 것을 찾는 모든 행동이 도파민 중독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연구는 새로움 중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은 뇌가 매일 초기화되는 사람이다. 초기화된 뇌는 절대로 성과를 축적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10년 동안 10년을 살아도 사실은 1년 10번을 반복한 것이죠. 반면 부자는 1년을 루틴으로 반복해 1년이 10년의 효과가 됩니다. 이 차이가 10년 후 100배 이상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일곱째, 지루한 반복이 쌓이면 창의성이 폭발한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반복하면 창의성이 죽지 않나요? 아닙니다. 뇌과학은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반복 자동화, 자동화 뇌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고차원 사고 가능, 고차원 사고 창의성 폭발. 실리콘밸리 CTO들은 창의성의 80%는 지루함 속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버드 연구도 말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창의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복이 만든 여유가 창의성을 만든다. 하버드의 뇌영상 연구팀은 반복과 루틴이 인간의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장기 추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복을 꾸준히 한 사람들의 뇌는 전전두피질 PFC 주변의 회백질 밀도가 3개월 만에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회백질 밀도가 증가한다는 건 뇌의 정보 처리 속도, 판단력, 집중력, 의사결정 능력이 물리적으로 강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스탠포드 교수 데이비드 이글먼은 말합니다.
반복은 뇌를 지루하게 만들지 않는다. 반복은 뇌를 튼튼하게 만든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지루함을 견디는 순간 뇌는 성장 모드로 들어간다. 도파민 피로 상태에서는 뇌가 흥분 모드로만 작동합니다. 새로운 영상, 새로운 환경, 새로운 정보, 새로운 자극,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PFC는 흥분 신호만 주시하느라 성장 신호를 줄 시간이 없습니다. 반면 반복에 들어가면 도파민 급등이 멈추고 뇌는 안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안정 모드에서 뇌가 진짜로 두꺼워집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이 상태를 디프 스터빌리티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 뇌는 다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1. 신경회로를 더 튼튼하게 연결한다. 장기 강화. 2.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회로를 정리한다. 가지치기. 둘 다 인지 성과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즉, 지루한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뇌가 성장할 시간을 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자극을 찾는 사람은 뇌가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둘째, 왜 대부분은 3일을 넘기지 못할까? 하버드 행동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새로운 루틴을 시작한 사람 중 92%는 3일 안에 포기합니다. 왜 3일일까요? 바로 도파민의 긴급 반발 작용 때문입니다. 새로운 루틴을 시작하면 뇌는 기존의 도파민 패턴을 잃습니다. 기존 패턴, 자극 도파민 쾌감, 반복 루틴, 자극 없음 도파민 감소 불편함. 뇌는 도파민이 떨어지면 불안을 유발합니다. 이건 정말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일차에 무조건 말합니다. 이 방법 아닌 것 같아. 이게 정말 효과 있나? 다른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지루하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이 모든 말은 진짜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도파민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리고 또 3일, 또 3일, 또 3일. 그래서 하버드 연구진은 이 패턴을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3일 리셋 사이클 3-데이 리셋 사이클. 3일마다 삶이 초기화되는 사람은 절대 성과가 누적되지 않습니다. 셋째, 반복을 시작하면 전전두피질 PFC 깨어나기 시작한다. 도파민이 떨어지고 지루함이 몰려오는 동안 뇌의 PFC는 느리지만 강하게 깨어납니다. PFC는 인간을 동물과 구분짓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뇌입니다. 의지, 인내, 판단, 논리, 장기 목표, 자기 통제, 집중 유지, 이 모든 기능을 담당합니다. 반복을 시작하면 이 PFC가 쉬운 길을 찾지 않게 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강화됩니다. 여기서 지루함을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하버드 교수 샤론 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복은 PFC를 확장시키고 확장된 PFC는 인생을 확장시킨다. 즉, 반복을 시작하면 인간은 서서히 성공 가능한 뇌가 됩니다. 넷째, 반복은 뇌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창의성을 높인다. 반복하면 뇌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자동화란 뇌가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고 작업을 처리하는 뇌의 특수 모드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할 때 처음에는 온 신경을 다 써야 하지만 몇 달만 지나면 생각 없이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자동화입니다. 반복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정말로 엄청납니다. 뇌에서 자동화가 구축되면 에너지가 남습니다. 남은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창의성, 전략적 사고, 높은 수준의 판단력, 이런 고급인지 영역으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반복 자동화 창의성 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실제로 혁신을 일으킨 사람들의 공통점은 반복 작업을 자동화해 놓고 그 위에서 창의성을 터뜨린다는 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복을 버티는 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뇌회로의 문제다. 그렇다면 지루함을 버티는 훈련을 하면 정말 뇌 구조가 바뀔까? 하버드 옥스포드 UCLA 공동 연구는 여기에 대해 아주 명확한 대답을 내놓는다. 반복 루틴을 21일 지속하면 뇌의 장기 보상 회로가 점화되고 새로운 쾌락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즉, 처음엔 고통이지만 21일이 지나면 반복 자체가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제 그 과정을 본격적으로 분석해보자. 첫째, 7일차 뇌가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시기. 하버드 행동변화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루함은 7일차에 가장 크게 증가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뇌가 예전의 도파민 패턴을 되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갑자기 너무 하기 싫어졌다. 아, 이거 내가 원하던 방향이 아닌 것 같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새로운 걸 찾아야겠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변화를 막기 위해 보내는 신호다. 스탠포드 교수 윌슨은 말한다. 반복을 시작하면 뇌는 도망칠 구실을 만든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오래된 도파민 패턴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즉, 7일차는 탈락자 1차 컷이다. 여기서 포기한 사람은 평생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한다. 둘째, 14일차 뇌의 저항이 서서히 줄어드는 시기. 하버드 뇌과학 실험에 따르면 반복을 시작한 지 1014일쯤 되면 도파민 변동폭이 안정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 하기 싫음이 조금 줄고 생각보다 괜찮고 익숙해지고 루틴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 이는 뇌 자동화 회로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긴다. 이전에는 의지로 움직이던 작업이 이제는 습관 회로가 조금씩 개입하기 시작한다. 스탠포드 연구는 이렇게 정의했다. 14일차는 뇌가 반복을 버리지 않고 함께 가보기로 결정하는 날이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21일 뒤에 일어난다. 셋째, 21일차 반복 쾌락으로 회로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습관은 21일이면 만들어진다. 이 문장은 오해가 많지만 하버드 뇌영상 분석은 말한다. 21일차에 전전 두피질 PFC과 보상 회로 NACC의 연결 패턴이 바뀐다. 즉, 반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편안함 안정 쾌감이 된다. 2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하기 싫음이 거의 사라지고 루틴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고 반복하는 순간 집중이 더 잘 되고 작은 성취라도 자극이 커지고 지루함이 불편이 아니라 자기 영역처럼 느껴짐. 이게 부자 뇌로 넘어가는 진짜 순간이다. 왜냐면 부자들은 2단계를 지나 반복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워런 버핏이 매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넷째, 반복 구조가 완성되면 뇌의 성장 스위치가 켜진다. 뇌가 안정되고 반복에서 도파민을 느끼기 시작하면 드디어 성장 스위치가 켜진다. 이 스위치는 PFCACCMA 부분에 동시에 작용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학습 속도가 2배 빨라지고 이해력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기억력 유지 기간이 길어지고 집중력이 회복되고 일의 깊이가 생기고 감정 기복이 줄고 일에 대해 깊은 몰입 상태가 가능해짐. 이 과정을 뉴럴 컨설러데이션 페이즈 신경 강화 단계라고 부른다. 뇌는 이렇게 성장한다. 우리는 지루함이 뇌를 성장시키고 반복이 성공자의 핵심 구조라는 사실을 봤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뀐다. 나는 어떻게 지루함을 사랑하는 뇌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 해답을 뇌과학 진화 심리 성공자 루틴 분석을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르게 변화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첫째, 일단 지루함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루함을 재미없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지루함의 본질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다. 정확히는 1. 새로운 자극을 잃고 2. 도파민이 줄어들고 3. PFC가 일을 시작하려 할 때 4. 뇌가 야, 도파민 다시 올려 라고 반발하는 신호. 즉 지루함은 도파민 금단 증상과 거의 같다. 그래서 지루함은 감정이 아니라 뇌가 성장하려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다. 지루함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뇌는 PFC를 강화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하버드의 마이클 레만 교수는 말했다. 지루함이 느껴지면 뇌는 당신이 성숙해지려 한다는 증거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지루함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다. 둘째, 반복 루틴을 만들 때 지켜야 하는 3일 방어 규칙. 24에서 언급했던 3일 리셋 사이클을 기억할 것이다. 반복을 시작하면 3일 동안 뇌는 거의 무조건 도망치려 한다. 그러므로 루틴을 만들 때는 단 한 가지 목표만 기억하면 된다. 3일만 버티면 뇌는 진정된다. 그렇다. 3일만 넘기면 된다.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도파민 폭주 패턴이 조금씩 약해진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3일 동안은 절대 결과를 판단하지 말 것. 3일 동안은 재미효과 동기부여를 체크하지 말 것. 3일 동안은 내가 맞는 방향인가? 고민 금지. 3일 차의 당신은 당신이 아니다. 그냥 도파민이 반발하는 중이다. 이걸 알면 포기하지 않는다. 셋째, 21일 루틴은 길게가 아니라 짧게 설계해야 뇌가 버틴다. 사람들이 루틴을 시작하면 욕심 때문에 실패한다. 하루 운동 1시간, 독서 1시간, 공부 2시간, 정리 1시간, 업무 루틴 5단계. 이렇게 하면 100% 실패한다. 왜냐? PFC는 처음에는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하버드 행동과학 연구는 이렇게 말한다. 변화 초기 단계에서 강도가 높을수록 뇌는 반발한다. 따라서 21일 루틴의 원칙은 단 하나다. 루틴은 말도 안 되게 짧게 설계하라. 예를 들어 운동 3분, 독서 2페이지, 공부 5분, 쓰기 3문장, 정리 2분. 이렇게 해야 뇌가 버틴다. 짧아서 웃음이 나올 정도여야 뇌가 반발하지 않는다. 네이비실 출신 훈련 교관들이 하는 말이 있다. 강한 루틴은 만들지 마라. 오래가는 루틴을 만들어라. 이게 바로 그 말이다. 넷째, 반복 루틴은 기준점 하나만 잡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루틴을 너무 복잡하게 만든다. 하지만 성공자의 반복 루틴에는 공통적으로 기준점 레퍼런스 포인트 있다. 이 기준점은 단순하다. 버핀 매일 투자 서류 분석, 머스크 매일 공정 검토, 베조스 매일 원칙 점검, 코비 매일 투명한 목표 세팅. 즉, 루틴 전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하루의 기준점을 하나 만드는 것이다. 기준점은 이렇게 작동한다. 1. 기준점이 있으면 하루가 흔들리지 않고 2. 반복할수록 뇌 자동화 회로가 강화되며 3. 기준점 하나가 전체 루틴을 안정시킨다. 기준점 하나만 잡아도 뇌는 일관된 삶이라고 인식하고 행동을 자동화한다. 다섯째,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은 결국 행복마저 바꾸게 된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나온다. 하버드 인간행동학 연구에서 반복 루틴을 30일 이상 유지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행복 패턴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새로운 자극 도파민 분출 행복, 30일 뒤에는 반복 안정감 증가 도파민 분출 행복, 즉 뇌가 고급형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이 변화는 삶 전체를 바꾼다. 감정 기복이 줄고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유지하고 관계 안정성이 올라가고 돈 관리 능력이 좋아지고 일의 깊이가 생기며 결국 성과가 폭발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자들의 진짜 정체다. 반복을 사랑하는 뇌를 가진 사람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